콜럼버스 블루제이키츠가 최근 4연승으로 하위권에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NHL 한 주간의 동향을 NHL 하덴낫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 정규리그의 3분의 2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 KHL. 정규 시즌 남은 기간 동안에 기대되는 팀들은 누가 있을까요? 아샤리가 이사키에서는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가 주말 2연전 맞대결에서 서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26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26회 출발해봤습니다. 오늘은 12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김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말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고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애청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뭐 크리스마스 계획들을 다들 세우고 계셨겠죠? 네. 저희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 그러게요. 어제 안양한라하고 대명 킬러 웨일즈 안양에서 경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끝나고 부스터 코치를 만났는데 대명 킬러 웨일즈 네. 마이클 부스터 코치 헤어지면서 이제 해피 뭐 홀리데이 뭐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지?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네. 그렇게 알았네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만날 거니까. 네, 그죠?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제 북미권에서도 연말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해피 할리데이스로 많이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결과적으로 좀 종교적인 색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에. 그쪽 분들은 1년 네. 중 가장 또 그래서 귀한 휴가고. 네, 그리고 네. 연말 휴가도 이제 시간이니까. 그 북미권이나 해외에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냥 그 크리스마스 거의 뭐 이 연절이 시작해서 그냥 쭉 쉬는 연초까지 그런 이제 그냥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좀 종교적인 색깔도 좀 빼고 하니까 그냥 해피 할리데이스라고 연말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트렌드 영어를 이렇게 또 배우게 됩니다. 네. NHL 쉬잖아요. 예, NHL도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에 이현수 기자님 사흘을 쉬죠. 학기도 없고 어떻게 해요? KHL은 안 쉬는 KHL은 걸로 안 알고 쉰다, 있습니다. 맞아. 그렇습니다. 요즘에 사실 그게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네. 하긴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애청자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훈훈하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26회 댓글 또 먼저 보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6일 만에 녹음을 했고 업로드가 지난회가 토요일에 되는 바람에 좀 텀이 짧아서 그런지 댓글이 많진 않아요. 지난주에 달린 댓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링 0.0 링님이 유튜브에 댓글을 12월 18일에 주셨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트레이드 관련해서 댓글을 주셨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타일러 홀 선수가 애리조나에 가게 되었네요. 현재 퍼시픽 1등에다가 수비는 워낙에 좋다고 이현숙 기자님이 많이 말씀하셔서 수비 최강의 골리 역시나 베지나 트로피를 노리고 있는 드라시코 엠퍼에다가 공격의 타일러 홀이라는 HMT 수상자 출신 추가되면서 기존 퍼시픽 예상 1위였던 베가스보다 더 좋거나 비슷한 전략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나오게 된 변화에 대한 전망이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애리조나가 타일러 홀을 데려왔습니다. 예, 테일러 홀이죠. 네, 테일러 홀. 여러 이제 드랩 이거는 제가 글을 상세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혹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은 이제 제가 정리한 글을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론으로 따지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애리조나가 완전히 거의 뭐 강탈해왔다 수준이라고 평가해도 뭐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애리조나는 괜찮은 앞으로의 선수들, 그러니까 유망주라고 이제 속히 말을 하죠. 그런 선수들 결과적으로 다 지켰고요. 뭐 픽을 주긴 주는데 그것도 분산을 결과적으로 꽤 잘했어요. 그래서 뭐 큰 이제 부담이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공격수들 지금 주축으로 자리 잡은 뭐 켈러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머클리, 슈나, 발 뭐 이런 선수 주는 건 아주 큰 이제 데미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테일러 홀의 셀러리 캡의 50%까지 뉴저지에 부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직 어차피
애리조나가 조금 이제 수비적인 이제 자세를 띄는 팀이기 때문에 캐슬 선수도 지금 이제 넘어갔을 때 공격이 예전에 피츠버그 있을 때만큼은 사실은 안 나옵니다. 이제 뭐 사실 홀 선수도 그런 이제 가능성 이제 그런 뭐 캐슬 선수와 좀 유사한 느낌의 길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힘이 확실하게 커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톱6에 이제 분산을 하는 선택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선택지까지 파워플레이도 여전히 이제 강화가 되는 부분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모두 공격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제 강화를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영입이기 때문에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괜찮은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1위도 가능 자체는 합니다. 베이거스보다 경쟁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베이거스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이제 수비 체제 같은 부분을 유지를 하면서 또 이제 홀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번 트레이드로 캡이 굉장히 많이 좀 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트레이드를 하든가 아니면은 좀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썩해야 되는 이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좀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정리만 잘 한다면은 더더욱 더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애리조나의 올 시즌 현재 순위 위치가 해볼만하다. 한번 뭐 그런 의지를 좀 다지는 트레이드가 아닌가도 싶어요. 당장 지금 네. 1위를 노릴 수가 있고요. 퍼시픽 네. 1위를 노릴 수가 있는 데다가 뭐 사실 1위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 홀 데려오면은 조금 뭐 리스크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1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계산이 이 섰기 때문에 트레이드 할 그 시점에서는 퍼시픽 1위였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 계산이 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네. 단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비전 1위를 하면은 여러모로 지금 또 좋은 또 상황을 마련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지금 앞으로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네. 또 움직일 거면 사실 빨리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어중간하게 이제 데드라인 때 움직이다가 데드라인 때 영입했는데 한 열 몇 경기 적응 못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시간 보내다가 그렇죠. 정규 시즌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플레이오프 결국 가도 또 그렇게 성공을 못한 그런 케이스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영입을 할 거면은 빨리 그냥 좀 영입을 해서 팀 체제도 쭉 좀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이제 맞춰 나가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목적까지도 달성을 했죠. 애리조나의 홀 선수가 팀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뭐 계속 보겠고요. 애리조나의 올 시즌 운명이 또 궁금해집니다. 링 0.0 링님 댓글 받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에 앞서서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 한번 드리죠. 정기 후원 네. 지난달 11월 달까지 네. 아스피린 공사님, 에스하이더맨님, 케이어브님 세 분께서 네. 매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뭐 후원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매주 언급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 회차 때 이게 그 회차별로 후원이 들어오면은 이제 뭐 댓글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달리거든요. 메시지가. 네. 근데 이제 그 댓글 작성한 걸 삭제하시면은 요 메시지도 같이 삭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리자 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체크하다가 보니까 이게 있었네 해가지고 확인해봤는데 그 닉네임은 썬더스 파이팅이라는 닉네임을 쓰셨고요. 5,000 캐시를 팟빵을 통해서 후원을 주셨습니다. 썬더스 파이팅님. 이 썬더스라면 아마도 제가 그 분당 쪽에서 리그를 뛰고 있는데 제가 뛰고 있는 팀이 썬더스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희 같이 뛰고 있는 팀원 분이 아닐까. 혹은 또 전국에 썬더스라는 팀을 갖고 있는 유소년 팀들이 워낙 많습니다. 다른 종목에도 썬더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그런 팀에 소속된 학부모님이나 이럴 수도 있고요. 왠지 느낌상 저희 팀 소속 형님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군요. 5,000 캐시 감사하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아스피린 공사님, K허브님, 에스와이더맨님, 썬더스 파이팅님까지 후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이거? 아까부터 지금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보고 계시죠? 지금 이걸 오늘 이게 메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선물을 받는 게 익숙치가 않은데 어제였죠.
녹음 1 기준으로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22일 안양에서 네. 네, 안양 알라와 대변 킬러의 경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K허브님께 연락이 와가지고 예 부랴부랴 이제 경기장에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선물을 준비를 해 주셨어요. 와. 예, 크리스마스 선물 연말 연시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K허브님 직업이 이제 한의사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 직접 제조하시고 준비하신 공진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면 침향 공진단이라는 네, 제품이고요. K허브라는 브랜드로 나오는 것 같죠. 자연의 깊이를 담다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K허브님 이렇게 또 네, 직접 스티커를 그래서- 또 붙여주셨네요. 예, 그래서 저하고 이제 김태범 아나운서, 이현석 기자님 이렇게 3명을 위한 네.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요. 이야. 제 거는 이제 집에 놓고 이제 뚜껑만 가져왔고요. 일단 네네. 보여드리려고 나머지 이제 두 분 것도 이렇게 일단 세워놓고 끝나고 하나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드셨어요 이미? 아니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고요. 네. 이게 복용하는 법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여쭙고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효능은 예 지속적으로 복용을 네. 하고 그때 이후로 한 번 더 언급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아, 저희 건강을 챙겨주신다는 거에 일단은 첫 번째로 엄청난 예, 감동을 받았었고요. 네. 가뜩이나 요새 너무 이 바쁜 일정에 다들 지쳐 있었는데 네. 네,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용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왜 아스피린 공장님이 저희 약 챙겨주셨을 그러니까요. 때 그때도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고 그때도 진짜 힘들 때였는데 예. 그래도 그때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아니던 시기라 사진으로,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네, 했었죠.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네, 저희 사진 더 찍어서 좀 또 좋은 자랑도 계기가 하고요. 되네요. 예, 열심히 이렇게 또 저희가 PPL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복용할 동안은 제가 뚜껑이라도 챙겨가지고 네. 계속 이렇게 세워놓고 하겠습니다. 이 효능은 저희가 복용 후에 네. 후기를 한번 말씀드리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야 감동이네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저희가 별 하는 게 없는데 뭐 청취에 뭐 후원에 네, 이런 그러니까요. 선물까지 참 이현숙 기자님 감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런 거 받아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인사를 드린 것 제가 직접 인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어제 뵙질 못해서 아쉽네요. 네. 예, 뭐 얼굴도 모르는 이런 뭐 K어버님 입장에서는 네. 얼굴도 모르는 그냥 나중에 뭐 사람 경기장에 다 챙겨주시는 같이 건데. 모일 때 한번 예 모여서 인사드리면서 얼굴 네. 익히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저희가 이제 슬슬 이제 건강 챙길 나이잖아요. 아, 그렇죠. 세 명 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네, 30줄 한참 네. 달리고 있는 30대들이기 때문에 뭐 이 제품은 보니까 약간 좀 중요한 일 앞두고 약간 긴장될 때 그렇습니다. 뭔가 좀 심신을 안정시킬 수 허해질 있는 때, 네, 청심한 그럴 스타일로 때- 먹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지금. 그렇게 할 때 복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더 힘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리는 게 일단 우선일 것 같고. 예, 저희가 이렇게 네. 길게 언급을 드리는 거는 네. 예, 다른 데서도 이렇게 선물이나 후원을 해주시면은 네. 굳이 저희한테 주시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청취자분들께 또 나눔할 저희가 수 뭐 있는 기회가 퀴즈 되더라도 이벤트라도 해서 네. 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죠. 네, 이렇게 길게 언급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 네. PPL의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네, 그렇게 한번 예 인지시켜드리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K허브님께서 주신 침향 공진단 자연의 깊이를 담다. 감사합니다. 네, PPL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하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색하네요. 네. 이런 기회가 좀 많으면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뭐 후원, 선물까지 또 청취 참여해주신 분들 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연말 연시 인사 미리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부디 2020년에도 재미있는 하키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매년 이제 연말 연시 때 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이맘때쯤 해서 댓글창에 올 한해 하키 참 요런 거 좀 재밌었다. 네. 내년엔 좀 이런 거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것들 많이 달아주시면은 예, 요럴 때 딱 보는 거죠. 네. 자, 뭐
해 바뀌면 또 새 다짐들 하잖아요. 네. 아마 박김찬 PD님도 2020년엔 뭐 어떻게 좀 해볼까 아마 이런 구상이 있을 네. 수 있는데 뭐, 아이디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일을 간다 한들 네. 예, 일단 시작하고 보는 거니까요. 네. 예, 많은 의견이나 뭐 소망이나 예, 소감이나 예, 여러 가지 생각들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226회 잠시 후에 오늘 하키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NHL 핫앤낫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NHL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팀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핫에 3팀이 있고 낫에 한 팀이 있습니다. 그만큼 좋았던 팀들이 많았다라는 의미네요. 예, 다 뭐 좀 어중간하더라고요. 이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연패 팀 같은 경우에도 별로 막 없었던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으로 가서 근데 뭐 전반적으로 사실 이번 주는 좀 팀 선정에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인트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좀 최근에 자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언급도 드리는 팀인데 사실 좀 그런 팀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세인트루이스가 좀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들어가 있고 한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아니면 기회 없을 것 같아서 선정을 한 팀인 거고 그래서 뭐 약간 좀 애매해서 오늘 저지를 안 갖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오늘 사실 오늘 끝나고 또 어디를 가야 돼가지고 제가 가방에 여유 공간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못 들고 왔습니다. 네, 그 마음속에 저지는 어느 팀인가요 오늘? 오늘 제키츠를 가져오려고 했었어요. 네. 콜럼버스 블루 제키츠 오늘 핫앤낫의 주인공입니다. 핫 첫 번째 팀이고요. 최근 4연승이죠? 최근 7경기에 5승 2OT 7경기 다 승점을 챙기고 있어요. 예, 제키츠가 확실히 좋아졌네요. 경기 흐름이 상당히 좋아졌고 12월 16일 워싱턴전 3대0 승리, 17일 디트로이트전 5대3 승리에 LA전 3대2 연장승, 21일 뉴저지전 5대1 승리하면서 최근은 4연승입니다. 네, 콜럼버스 블루 제키츠가 올 시즌 내내 거의 하위권에 있다가 좀 살아나는가 싶긴 한데요. 어떤 점들이 좀 돋보였나요? 제일 눈에 띄는 건 역시 요나스 코르피살로 선수죠.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브롭스키 선수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다라고 최소한 이번 주 뭐 최근 동안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확실히 뭐 지금 뭐 파나린이나 뭐 듀쉐인 지금 데려온 애들 다 어떻게 보면은 잃었잖아요. 듀쉐인, 드징글 이런 선수들이 결과적으로 못 잡았고 파나린도 떠났고 보브롭스키도 다 떠난 상황에서 뭐 사실 올해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조금 더 이제 데미지가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보브롭스키 선수를 잃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예를 들면은 올해 공격수 3명을 잃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을 내려면 결과적으로 수비 지금 기반 자체는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수비 기반 플러스 골리가 버텨주면서 한두 골 넣는 뭐 이런 식으로 이기는 이런 느낌으로밖에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브롭스키가 없다. 그러니까 거의 뭐 최근 오랫동안 주전을 자리를 차지해왔던 보브롭스키가 없다라는 건 더 큰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 4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코르피살로 선수가 충분히 활약을 잘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최근 4경기에서 92세이브 6실점입니다. 이 정도면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디트로이트전 3골 먹은 사실 이 경기는 조금 별로였어요. 근데 이 경기를 제외하면은 워싱턴전 셧아웃 뭐 이거부터 이미 굉장히 훌륭한 활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주전골리 요나스 코르피살로 선수의 활약이 최근의 상승세 중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짚어볼까요? 수비로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도 역시 뭐 토트렐라 감독 하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체킹 이후에 그리고 수비적인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풀어나가는 감독인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좀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눈썰미가 빠르신 분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지만 4경기에서 결과적으로 98개밖에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네. 경기당 25개가 안 되죠. 상대가 분명히 뭐 디트로이트, LA, 뉴저지 뭐 하위권 헤매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워싱턴을 상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개 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수치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트로이트전을 제외하면은 3실점을 했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어쨌든 디트로이트전을 또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지금 이 부분 때문인데 워싱턴, LA, 뉴저지전에서는 전부 슛블럭이 10개가 넘었습니다. 네. 팀 슛블럭이 그만큼 이제 전반적으로 슛블럭 같은 부분도 이제 토트렐라 감독이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이제 실현이 됐다. 근데 뭐 디트로이트전은 좀 그게 안 돼서 3실점까지도 이어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수비적으로 풀어나가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더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콜럼버스 부상자 상태가 정말 좋지 못합니다. 뭐 앤더슨, 애킨슨, 머리, 누티바라, 사바르 이런 선수들 지금 다 빠져 있거든요. 근데 머리, 누티바라, 사바르 선수는 톱6 거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수들이고요. 앤더슨, 애킨슨 선수도 지금은 1, 2라인 선수들이죠. 이 선수가 결과적으로 득점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앤더슨, 애킨슨 선수 이 두 선수는 페널티 킬링에서도 역습을 굉장히 잘 전개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또 빠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주축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상이 있는 수비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라디슬라프 가브리코프 이 선수 옛날에 뭐 스카에서도 옛날도 아니죠. 작년까지 스카에서 뛰었고 OAR에 이제 한국에도 왔었던 그리고 제가 이 올림픽에서 가브리코프 선수 한번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젤로에 뛰는 수비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가브리코프 선수도 지금 완벽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거의 뭐 톱4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쿡한 선수 이런 선수들도 앞서 말씀드린 뭐 머리, 누티바르, 사바르 이런 선수들이 공백이 난 부분을 잘 메워주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콜럼버스에게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콜럼버스 블루즈의 개체인 것 같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팀이 콜럼버스인가요? 예, 그 팀이 콜럼버스입니다. 역시 그럴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조금 뭐 이런 아주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콜피살로 선수의 이런 좋은 활약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지가 않고 전반적으로 이제 팀 전력이 사실은 아주 탄탄하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아무래도 그 빠져나간 그런 공백 같은 부분을 메워내기에는 너무 지금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아무래도 이번 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못 가게 되면은 또 이제 4월부터는 또 이제 여기 4월부터는 이제 사실 하덴닷을 또 안 할 가능성이 크지만 4월부터는 아무래도 또 없어지게 될 이제 언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현재 느낌은 그러시다는 거. 콜럼버스가 여전히 뭐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하위권이고 플레이오프권과 한 승점 7점, 8점 차 납니다. 그렇죠. 거리는 있어요. 하지만 어렵죠. 정규 시즌 절반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의 지난 시즌 봤거든요.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희망은 버리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 블루 재킷가 오늘 핫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핫 어떤 팀인가요? 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입니다. 또. 네, 아까 뭐 말씀 주셨죠? 안 뽑을 수 없었다. 최근 5연승입니다. 내일 LA 킹스전 있으니까 뭐 6연승 가능성도 솔솔 풍기는데 뭐 거의 된다고 봐야 되죠. 거의 된다고. 11월 초에 7연승이 한 번 있었고 그렇습니다. 11월 말에는 4연승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5연승이에요. 전형적으로 지금 될 팀이 돼가고 있어요. 세인트루이스가. 뭐 작년에 그런 기세가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저는 좀 예측을 할 때 조금 불안했던 거는 제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냥 그 의문점입니다. 이제 비닝턴 선수 2년 차에 좀 약점이 공략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아주 똑같은 느낌으로 쭉 가고 있어요. 지난주 경기만 그냥 이제 결과를 언급드리면 16일 콜로라도전 5대2 승리, 18일 에드먼턴전 2대1 승리, 21일 샌호제이전 5대2 승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좋은 페이스, 지난 시즌과는 다른 행보가 되고 있네요. 시즌 초반부터 잘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능력 같은 게 이제 좀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연승이 시작됐던 경기는 베이거스전이거든요. 근데 베이거스, 시카고, 콜로라도 요 세 경기에서는
경기를 뒤지고 있어도 끝까지 따라잡아서 역전을 하는 모습 이런 부분이 굉장히 드러났었어요. 베이거스전은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3골 연속으로 몰아치면서 역전을 했고 시카고전 같은 경우는 0대3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연속으로 쭉 4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역전을 했고 콜로라도전도 1대2로 지고 있다가 또 역전을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12월에 세인트루이스가 또 한 번 더 언급이 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5경기 중에서 6개 피리어드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6골, 3골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으로 몰아치는 모습 이런 부분도 이제 매번 이제 제가 하드낫을 하면서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죠. 이제 득점 부분에서 폭발력 같은 부분도 있어야 이제 정규 시즌을 잘 치러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또 결과적으로 세인트루이스가 잘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좀 언급이 됐네요. 예. 사실 개막전까지만 해도 지난 시즌 우승팀이지만 지난 시즌 그대로 갈 수 있을까 좀 의문이 컸었는데 예상외로 훨씬 잘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예, 훨씬 잘하고 있죠. 예상보다 정말 훨씬 잘하고 있고 전반적인 어쨌든 팀 칼라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루비 감독이 원하는 그런 좀 스타일 그리고 작년에 좀 이득을 많이 봤던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예전으로 회귀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조금 그 신체적인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운영이 많고 베르베 감독 결국 세인트루이스 첫 100경기에서 61승을 거뒀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이후에도 쭉 뭐 이 페이스가 갈 거라고 보세요? 조금 불안한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선두 싸움에서도 아무래도 콜로라도랑 조금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그런데 조금 이제 불안한 부분은 그때 사실 예전에도 이제 좀 느낀 부분이었는데 좀 한 점 차 승부가 좀 필요 이상으로 많다라는 부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점 차 승부가. 그리고 한 골 게임에서 지금 6승 0패입니다. 근데 한 골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매번 언급을 드립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골 게임에서 지금 6대0 너무 그냥 좋기만 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쁠 때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뒤에 뭐 한 골 게임을 계속 지는 양상이 나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게 슈팅을 많이 주는 경기에서 지금 성적이 좀 이상하게 좋아요. 상대방에게 이제 슈팅을 더 많이 허용을 한 경기. 그러니까 우리 슈팅보다 상대방 슈팅이 많은 경기에서 지금 12승 4패 4연장패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성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항상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하키라는 경기는 결과적으로는 슈팅을 많이 만들면은 득점 찬스도 많이 나오고 이길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방이 슈팅을 더 많이 주는데 경기를 지금 다 잡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약간은 지금 이게 좀 아주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또 평균 회귀 같은 느낌으로 쭉 지기 시작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불안한 점은 있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어쨌든 블루스가 플레이오프를 가고 또 플레이오프를 가면은 지금 스타일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좀 일정 수준의 이상도 기대를 충분히 해볼 법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용에 비해서는 좋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게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힘이 느껴지는 최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부 1위고요. 리그 전체에서도 뭐 워싱턴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오늘 핫 두 번째 팀이었습니다. 오늘 핫 세 번째로 한 팀 더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입니다. 토론토 메이플 리프스가 최근 4연승입니다. 여기도 최근 7경기 보니까 6승 1패 애틀랜틱 디비전 2위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메트로폴리탄 5위 팀보다 승점이 낮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감독 교체가 좀 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 있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굉장히 이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죠. 지금 10승 몇 2패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 키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로 12월 14일 레드먼턴전 4대1 승리, 17일 버펄로전 5대3 승리, 20일 레인저스전 6대3 승리에 21일 디트로이트전 4대1 승리까지 이렇게 4연승이 됐네요. 득점력이 굉장한데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갈 때 토론토의 그런 모습, 최근 한 2년간의 모습, 지금 굉장히 좀 득점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풀리는 그런 경향이
없었죠. 최근 한 2년간. 그런데 그런 이제 모습이 사실 지금에는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4연승 기간에도 19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 골도 3골 넣었네요. 4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고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너, 터베리스 이렇게 1라인의 축 그리고 메슈스, 닐란데르 이렇게 톱 6의 축이 어쨌든 굉장히 지금 탄탄한 상황에다가 3라인에 커프시랑 미헤이에프를 최근에는 또 이제 놓고 있어요. 옛날에 뭐 미헤이에프를 뭐 터베리스 옆에도 놔봤다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됐었는데 지금은 최근에는 커프, 미헤이에프 이렇게 또 3라인을 구성한 것 역시 좀 보조 득점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모든 라인에서 좀 속도전에 특화된 선수가 기용이 결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1라인에 그 선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이먼 선수가 1라인에 들어오고 2라인에는 카파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 또 모든 그리고 3, 4라인이 전반적으로 또 이제 속도전에 특화된 선수 앞서 말씀드린 미헤이프, 커프 이런 선수도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에요. 그런 부분 역시 4라인은 뭐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뭐 4라인에도 결과적으로 뭐 티마쇼프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템포 스타일이 또 다시금 한번 잘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또 불안한 거는 이게 이전 뱁콕 체제보다 나아졌냐라고 하면은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최근 뱁콕 감독이 보여줬던 그 2년 동안의 그런 좋았던 모습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올 시즌은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이 안 나왔었습니다. 굉장히 공격에서도 좀 답답한 모습이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최근에 키프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고 좀 최근 1, 2년에 좋았던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작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냐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보스턴을 만난다, 뭐 예를 들면 워싱턴을 만난다, 이러면은 어려울 가능성이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결과적으로 또 수비 같은 부분 역시 플레이오프 가면 어쨌든 안데르센으로 쭉 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덜 걱정하셔도 괜찮다고 봐도 수비 같은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탑 6에서 셧다운 역할을 맡을 만한 디펜스 이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예, 좀 탑4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수비력도 갖춘 선수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더 공격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 물론 이제 뭐 스포츠의 통념이라고 말씀드리는 수비는 챔피언십을 들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 말을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수비랑 공격이 다 좋아야 챔피언십에 들 수가 이제 있는 건데 공격 둘 중 하나만 좋아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비만 이제 수비가 좋아야 이제 챔피언십 들 수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애리조나가 최근에 우승 다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 수비가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상황에서 수비가 얼마나 더 이제 챔피언십에 들급 정도의 수비가 될 정도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키프 감독 체제에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좀 최근 1, 2년간의 이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정도로 이제 결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밖에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우승이잖아요.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리지널 6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제일 오래됐죠. 우승 가장 그 한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우승을 갈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전력도 많이 좋아져서 우승까지는 노릴 텐데 아직까지는 좀 그러지 않지 않나? 그 정도의 전력이 아니지 않나? 라는 느낌을 또 키프 체제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들었던 최근 경기 결과였습니다. 기존의 약점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자신들의 색깔, 강점이 또 이 득점력이 그렇죠. 또 살아나면서 최근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최근의 강점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다시 그 색깔을 찾았다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토 메이플 립스 오늘 핫에 들어왔습니다. 낫 한 팀 남았는데요. 이거 구도 재밌네요. 발표해 주시죠. 보스턴 브루인스입니다. 토론토 메이플 립스 다음에 바로 보스턴 브루인스인데 낫입니다. 보스턴 브루인스가 낫에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될 수 있는데
핫에 올해 마지막으로 선정될 것 같은 팀이 올 시즌 마지막으로 선정될 것 같은 팀이 콜럼버스면 낫에 올해 시즌 마지막으로 선정될 것 같은 느낌은 보스턴인 것 같아요. 보스턴은 앞으로 보스턴이 낫에 언급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또 그런 의미가 또 있군요. 물론 더 있을 수 있고요. 보스턴이 근데 지금 승패로 따지니까 되게 안 좋네요. 최근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뭐 최근에 계속 뭐 연장 이후 패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9경기를 보니까 1승 8패예요. 그렇습니다. 다 지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12월 17일 LA전 3대4 연장패, 19일전 아일랜드전 2대3 슈트아웃 패배, 그리고 21일 내슈빌전도 3대4 연장패를 당하면서 최근에 3연장패, 연속 3연장패고요. 네. 결과적으로 워싱턴이랑 이렇게 어깨 싸움 하고 있었는데 쭉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러게요. 쭉 미끄러져 버렸고, 그래 아직까지는 그래도 애틀랜틱에서는 1위는 지키고 있어요. 워낙 올해 애틀랜틱 디비전 팀들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네. 1위는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스턴 주춤하는데 어떤 이유를 보고 계신가요?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골텐딩이 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제 3연전 연장 승부 그리고 이전에 5연패 기간도 사실 보스턴이 좀 상대방의 슈팅을 저지하는 능력 자체는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라스크, 할라크 요 두 선수가 모두 3연전에서 3, 4실점 이상을 기록을 하는 3실점 아니면 4실점 이상을 기록을 하는 모습 보였어요. 물론 뭐 아일랜더스전 같은 경우에는 뭐 3실점이 아닙니다만은 거의 뭐 한 3, 4실점 정도 평균적으로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고 5연패 기간 이제 앞선 5연패 기간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골텐딩에서의 불안감이 노출되고 있다. 첫 번째 배경으로 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득점력도 지금 앞서 좀 토론토 이야기하다 넘어오니까 더 도드라지는데 그렇죠. 썩 그렇게 뭐 좋지가 않은데요. 예, 뭐 골을 사실 지금 거의 뭐 못 넣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사실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1, 2라인의 상대방의 라인 대응 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라인의 파스트르냐크 선수를 2라인의 뭐 크레이츠 선수에게 붙여도 효과가 나온다는 점. 그래서 1, 2라인은 굉장히 강력하고 2, 3, 4라인에 걸쳐서 모두 이제 득점력이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 어떻게 보면 뭐 2라인 데브러스크 선수가 있고 3라인에 코엘 선수도 있고 4라인에 뭐 린돌름 선수 좀 많이 부진합니다만은 커렐리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할 때 득점을 많이 올리는 선수거든요. 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1, 2, 3, 4라인 전반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면서 이제 득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팀인데 최근 들어서 1라인 아니면 거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그 감독의 좀 머리가 아플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부진할 때도 결과적으로 1라인은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파스트르냐크 선수에게만 이제 굉장히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가고 있는데 마샨트 선수도 37경기에서 51포인트입니다. 네. 이 정도로 뭐 굉장한 이제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 베르제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금 뭐 포인트도 사실 경기당 1포인트 이상 해주는 데다가 수비적인 부분이 또 더 매력적인 선수인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2, 3, 4라인에서 득점 기여가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부분이 최근에 굉장히 부진한 이유로 두각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보스턴 브루인스가 현재 애틀랜틱 1위고요. 2위가 토론토인데 승점 차는 9점 차가 납니다. 많이 납니다. 승점 차. 이 상태로 가면 두 팀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는 안 만난다는 건데 2라운드에서 만나죠. 결과적으로 토론토가 이게 지금 계속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보스턴이나 워싱턴을 결국 넘어야 돼요. 올해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워싱턴이 반대쪽 그냥 아주 그냥 쭉 올해는 별 이변 없이 쭉 올 것 같거든요. 네. 올해는 동부 결승까지 지금 하는 거 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전력이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보스턴 워싱턴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전력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템파베이 있지 않습니까? 템파베이가 올해 이제 그렇죠. 템파도 있어요. 그리고 네. 템파 1라운드에 템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네. 수틀리면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뭐 보스턴은 말씀드린 대로 득점 부족 이런 이야기 때문에 코발추크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머리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참 답답한 겁니다. 코발추크 선수가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턴오버도 많고 이것저것 불안한 게 참 많았는데 이렇게 급한 때까지 손을 이제 내밀 정도로 지금 보스턴이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은 위기네요. 위기는 위기 상황이죠. 네. 그래도 상황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쌓아놓은 게 있으면은 살짝 헤매도 괜찮습니다. 뭐 그래도 보스턴이라는 팀의 전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 눈치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스코어링 라인 결과적으로 이 득점 부진이 한 번에 쑥 해소가 되면은 또 쭉 그냥 뭐 한 10연승 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잠깐 부진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핫앤낫 총 4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있는데 뭐 그 전 앞선 경기들까지 좀 추천을 해주시나요? 예, 앞선 경기까지 제가 이제 지난 방송 때 언급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24일까지. 그래서 그 뒤 28일 한국 시간 28일부터 재개가 되거든요. 예. 제 말씀을 드리면 이날은 사실 이제 28일 또 재개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기도 굉장히 많고 볼만한 매치도 꽤 있네요. 뭐 그런데 예, 캘거리와 에드먼턴의 경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두 팀이 순위 싸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크고 블루스 제츠도 굉장히 이제 볼만한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블루스 제츠는 제가 알기로는 또 며칠 뒤에 바로 또 홈만 옮겨서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투백 경기. 그리고 합니다. 이제 좀 못하는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똑같은 날 LA 세너즈의 경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입맛에 이제 맞춰서 좀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29일이죠. 이제 워싱턴과 캐롤라이나의 경기가 있네요. 예. 이 두 팀 간의 경기는 어쨌든 1라운드 지난 1라운드 그리고 좀 두 팀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이 맞물리는 뭐 느낌.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두 팀이 또 지난번 만났을 때도 좀 플레이오프 1라운드 좀 그런 느낌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0일 같은 경우에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니펙과 세인트루이스가 자리만 옮겨서 어떻게 뭐 홈 시리즈를 치르는 겁니다. 예. 이 경기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31일이죠. 31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오타와 피츠버그 이런 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1월 1일까지만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 1월 1일도 굉장히 이제 경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간 1월 1일이기 때문에 윈터 클래식은 아니에요. 예. 윈터 클래식은 그 다음 날이 되는 거고 위니펙과 콜로라도 그냥 봐서는 괜찮아 보이네요. 그리고 네. 아일랜더스와 워싱턴의 경기도 있습니다. 네.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쭉 메트로 1등, 2등 누가 하냐 하면은 이 두 팀 이외에는 지금 경쟁자가 없거든요. 메트로가. 그래서 예, 또 워싱턴이 또 아일랜더스를 제압을 하면서 기선을 또 한번 잡고 들어갔지. 사실 근데 또 경쟁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승점 차가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디비전 뭐 그죠 아일랜더스가 1, 어쨌든 2위. 따라가려면은 네. 이런 경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잠시 뭐 며칠 쉬는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재개되면서 더 많은 경기들이 있는 느낌이고요. NHL 이제 뭐 그 절반 정도 지나가는 시점이 곧 오겠네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저희도 NHL 핫앤낫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가져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6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 이번에는 KHL 소식입니다. KHL 정규 시즌 팀당 62경기를 치르는데 이제 각 팀별로 한 40경기 정도 치르고 있는 시점이고요. 3분의 2 정도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정말 막판 스포츠를 다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은요. 디비전 후반기에 좀 기대해볼 만한 팀을 이제 디비전별로 한 팀씩 꼽아왔습니다. 네, 후반기. 그렇죠. 사실 뭐 후반기라고 하지만 경기 수는 그렇게 많진 않고 한 20경기 20경기 정도. 남았죠. 예. 네. 60경기니까 초반, 중반, 후반 그냥 깔끔하게 20경기씩 하면 떨어집니다. 네. 디비전별로 후반기 가장 기대가 되는 팀. 뭐 결국은 순위 싸움 그리고 플레이오프까지 또 노려볼 수 있는 그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팀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부 컨퍼런스 보브로프 디비전부터 보죠.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이 팀은 스카입니다.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브로프 디비전에 가장 기대가 된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잘 나가기도 하고요. 후반기에 확실히 굉장히 중반기 이후로 들어와서는 거의 뭐 지금 최강 팀이라고 봐도 사실 경기는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 12연승을 했고요. 꾸역꾸역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물론 체스카에게 잡혀서 연승은 끝났는데 그 다음 경기 또 이겼어요. 어제도 13승 1패. 어제도 메탈루크전 꾸역승 2대1 승리 또 하면서 역시 쿠다쇼프 꾸역승 장인 요 이제 그 공식 그냥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팀 전력이 이제는 좀 안정하고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헬베리, 사모노프, 골텐딩 페어 시작을 해서 사모노프는 또 3년 재계약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또 사모노프 또 길게 잠대까지 성공을 했고요. 12월 국제전 주간 이후에 드디어 루카스 뱅트손 선수가 합류를 했습니다. 드디어.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던 그렇죠. 뱅트손 선수가 부상 회복했군요. 회복해서 이제 또 경기를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스카 파워플레이를 보시면은 뱅트손 그리고 토크라노프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슈팅을 강력하게 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오는 선수들이 또 구비가 딱 됐고요. 지금 상황에선 거의 100%에 가까운 전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플로트니코프 선수 부상을 제외하면 거의 이제 부상자도 없는 상황이라서 쿠다쇼프 감독이 그냥 뭐 골라서 쓰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카가 올 시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즌 내내 지금 1년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굉장한 전력 보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진짜. 부르다 소프 선수는 뭐 트레이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데려왔죠. 그리고 사모노프 선수랑 시베스 로고보이 선수를 비타지로부터 싹 데려온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트레이드 이후로부터 비타지가 쭉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모노프 나간 후로부터.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실 예조프가 뭐 조금 버티긴 했습니다만은 또 그 예조프 선수 부상 이후로는 아예 그냥 아주 수직낙하 수준이고요. 어쨌든 사모노프 시베스 로고보이 선수가 들어왔고 오지가노프 선수도 아크바르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죠. 그리고 또 알토넨 선수까지 비타지에서 또 영입을 했습니다. 비타지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이제 뭐 그냥 뭐 어렵다라고 또 이제 생각하는 거 같네요. 뭐 별로 이렇게 순위에 욕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현실적인 건지. 근데 돈을 받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로 계속 이렇게 좀 주축 선수를 내 보내고 있는 건지.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지금 사실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또 알토넨 판 거는 참 의문을 더하더라고요. 아니면 뭐 거부하기엔 너무 많은 돈이었는지 그것까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비타지에서 알토넨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알토넨 선수가 이제 그전에는 제 기억에는 비타지 1라인, 2라인 센터였거든요. 1라인급 센터였거든요. 그런데 알토넨 선수 3라인으로 나옵니다. 스카에서. 시베츠 로고보이가 4라인에 나옵니다. 뭐 이 정도로 거의 뭐 지금 스카를 봤을 땐 거의 이제 그 축구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 더블 스쿼드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맨체스터 시티 이런 팀. 거의 뭐 스카는 지금 뭐 KHL에서는 거의 더블 스쿼드 수준으로 전력이 갖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카 결과적으로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서부 컨퍼런스 1위가 체스카 모스크바고 서부 2위가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 스카가 2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 1점 뒤져 있습니다. 이 1, 2위 싸움이 계속 가는 분위기고요. 이제 결국은 플레이오프에서도 두 팀이 만나서 이기는 팀이 뭐 서부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죠. 뭐 사실 그렇게 된다고 봐야죠. 이 정도 지금 스카 스쿼드 구축해놓고 분위기라면 어떻게 체스카랑 붙었을 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근에는 뭐 1승 1패를 최근에는 조금 했네요. 더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만 전력을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지난 스카 체스카 경기도 사실 야외 경기였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야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내 경기보다는 약간 경기 양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빙질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봤을 때는 아주 크게 이제 밀리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던 데다가 최근에 이제 체스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이제 부상자 명단 같은 부상자들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제 플레이오프가 되면 또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 부상자들이 다 돌아오고 결과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노프 선수도 제대로 이제 지금 부상 때문에 거의 막 많은 경기를 소화를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체스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스카가 해볼 만한 여지는 있겠네요. 뭐 결과적으로 올해도 서로 두 팀이 뭐 서부 결승이나 맞붙는다면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7차전까지 갔었죠. 그렇죠.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보브로프 디비전의 기대주로 오늘 선정됐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타라소프 디비전에 기대되는 팀은 어딘가요? 로코모티브 야로슬라브입니다.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이 올 시즌 기대만큼은 못하는 시즌 초반을 계속 보냈고요. 서부 컨퍼런스 6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4연승 중이고요. 11월 이후로 13승 5패. 그렇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좋고 순위가 많이 실제로 많이 올라왔어요. 예, 이제 네. 뭐 엘리트 팀이 다 됐죠. 그러니까 예전 시즌 초반에 기대하던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디비전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순위가. 네. 그 정도로 좋죠. 서부 3위 디나모 모스크바와도 4점 차. 그렇습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납니다. 예. 예. 지금 뭐 사실은 올해 KHL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플레이 진짜 최상위권을 제외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순위가. 거의 뭐 붙어 있습니다. 완전히 거의 붙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로코모티프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득점왕 같은 부분은 없는데 로코의 올해 가장 큰 장점은 선수진입니다. 거의 뭐 1라인에서 4라인까지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제 1라인 4라인까지 거의 평균 수준 이상급의 선수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제 일정 수준 기량이 이상이기 때문에 좀 미스매치 같은 부분을 상당히 만들기 유리한 로스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큰 경쟁력이 또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톱 6를 담당하는 란데르, 다코스타, 페예르비, 카유모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올해 뭐 득점에서 굉장히 큰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선수들에게 중요할 때 기댈 수 없냐라고 하면은 충분히 기댈 수는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변수 같은 부분도 있고 지금 골텐더들도 거의 뭐 굉장히 이제 자주 나오고 자주 이제 다른 기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 괜찮은 평균 이상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수준의 골텐딩 같은 부분도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로코모티프의 또 후반기 같은 부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 9위 HC 소치랑 격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긍정적인데 그렇죠. 이제 뭐 순위를 어디까지 몇 번 시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결과적으로 디나모나 이제 요케리트를 제껴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멀리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좀 지켜는 봐야겠네요. 로코모티프 야로슬라블 타라소프 디비전의 기대주였습니다. 이제는 동부 컨퍼런스로 넘어가 봅니다. 먼저 하를라모프 디비전에 기대되는 팀 볼까요? 앞토홀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입니다. 앞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가 현재 동부 4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1, 2위가 아크바르스 카잔 아반가르트 옴스크와는 거리가 좀 있는데 뭐 3위 바리스 누르술탄과는 거리가 뭐 멀지 않습니다. 3점 차. 최근에 이 팀도 7경기 모두 승점 챙기고 있습니다. 5승 2패. 분위기는 좋습니다. 예, 드디어 또 앞토홀리스트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이 쭉 그냥 한번 미끄러지면서 올해 뭐 플레이오프 간이 많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그 당시엔 나왔었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게 뭐 전력이 워낙 강력한 팀이다 보니까 분위기를 다 찾았고요. 코바르시 참 오래 잘하고 있어요. 이제 뭐 저희가 몇 번 중계 안 했습니다만은 코바르시 참 이 글러브 사이드의 약점이 좀 노출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코바르시 선수 올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탑이 토대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 팀은. 바실렙스키, 트람킨, 보드로프, 구르킨, 맘킨, 베레진 이렇게 6명이 나오는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시넵스키 선수를 스파르타크로 보냈는데도 이래요. 네. 이 팀이 정말 수비 토대가 정말 탄탄하고 안정적인 수비수가 굉장히 보드로프, 구르킨, 맘킨 이런 선수들은 참 안정적인 플레이 같은 부분도 눈에 띄는 선수고 트람킨 선수는 거구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드 이런 부분 거의 뭐 KHL에서 대단한 모습 보이고 있고 바실렙스키 선수는 거의 뭐 토탈 패키지죠. KHL 수준에서는요. 그런 모습에서 수비 토대가 굉장히 탄탄하고요. 드디어 다추크 선수를 3라인에서 고정을 딱 하면서 이 공격 이 밸런스도 확실하게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참 팀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센터진 깊이가 어떻게 보면 진짜 KHL 최강이라고 봐도 저는 이제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메이책, 홀런드, 다추크, 플랫입니다. 이 정도로 뭐 동서부를 통틀어서도 센터진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센터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윙어 역시 모든 라인에 어떻게 보면 좀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윙어들이 있어요. 뭐 1라인에 골리셰프, 2라인에 도즈, 그리고 뭐 3라인에 뭐 섹스턴 뭐 이런 선수들이 막 쭉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진의 역시 깊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프 플랫.
최근에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 벨라루스전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선수고요. 사라인 센터입니다. 예. 아토몰리스트 에카테린부르크. 그리고 파벨 다추크 선수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아토모빌리스트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추크 선수 활용법을 찾으면서 좋아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이제 다추크 선수를 좀 득점원이랑 이제 좀 무리하게 묶으려고 하다가 예를 들면 뭐 도즈 이런 선수들이랑 무리하게 묶으려고 골리셰프 도즈 이런 선수들 무리하게 묶으려고 하다가 어느 쪽도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추크 선수를 3라인에 기용을 하면서 화력 분산도 잘 됐고 결국 조합도 잘 찾아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위협적인 팀으로 부상을 했죠. 뭐 개막 연승 그렇게 달리다가 제일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4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올 시즌 최종 결과가 궁금해지는 아토모빌리스트 예카테린부르크입니다. 하를라모프 디비전 기대주로 뽑아봤습니다. 마지막 체르니쇼프 디비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있을까요? 바리스 누르술탄입니다. 바리스 누르술탄 현재 동부 컨퍼런스 3위인데요. 2위 아반가르트보다 2경기 덜 했는데 4점이 뒤져 있으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근 7승 2패. 바리스 누르술탄도 뭐 올 시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렇죠. 요즘 또 다시 좋아졌어요. 예, 바리스가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카자흐스탄 하면은 역시 그래도 좀 공격 같은 부분이 좀 힘을 많이 쓸 수 있는 하키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스답지 않은 굉장히 부족한 득점력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초중반 같은 경우 많이 눈에 띄는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어떻게 보면 스카급으로 꾸역승 많이 했거든요. 이 팀도. 결과적으로 연장까지 계속 가고 연장패하고 연장승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갔었어요. 근데 12월 들어서 다득점 경기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순위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아무래도 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정신적 지주 같은 이제 뭐 이런 선수들이 꼭 한 명은 있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스타르첸코 선수가 딱 이제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활약 그리고 더스틴 보이드 귀화 선수 조이 선수 이런 선수들도 노익장을 굉장히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영입한 외국인 자원들 나이트, 벌크, 블래커 이런 선수들이 드디어 좀 기대에 걸맞는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도중에도 바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 영입이 있었죠. 아테 오타마 선수와 리누스 비델 이런 선수들도 시즌 이제 도중에 영입을 했었는데 이런 선수들도 이제 득점 같은 부분에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크호스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끈한 공격력 이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바리스가 또 눈에 띄는 게 헨리크 카르손이 지금 굉장히 나이가 꽤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웠냐라는 부분인데 파스칼 선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부분 뒷문을 잠그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 상당히 버거운 팀이 되고 말았네요. 예. 바리스 누르술탄 카자흐스탄 팀입니다. 서부에 이제 핀란드의 요케리트 헬싱키 그리고 동부의 바리스 누르술탄 비러시아 팀으로서 그렇죠. 또 각 컨퍼런스 상위권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괜찮고요. 이 러시아 팀들 상대로 어느 정도 좀 도전력이 있을지 경쟁력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 디비전별로 후반기 기대되는 팀들 앞으로 가장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팀들을 뽑아봤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KHL은 크리스마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예. 네, 추천 경기 소개해 주시죠. 그때 24일까지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하나 빼먹었으면은 오늘 이제 이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또 다보스에서 그린 더비가 한 번 더 있습니다. 12월 23일 오늘이요. 예. 예. 다보스에서 그린 더비가 지난 경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있고요. 예. 이거는 뭐 그냥 뭐 추가적으로 언급을 그냥 드리는 수준이고요. 이제 25일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와 디나모 모스크바의 경기가 있네요. 예. 그리고 바리스와 스카의 경기도 있습니다. 이게 또 바리스가 스카 이 바리스가 스카를 상대로 또 어떤 꾸역 대 꾸역 누가 이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6일에는 로코모티프와 요케리트의 경기가 있네요. 예. 이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위 싸움에서도 중요한 경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두 팀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진 점을 감안을 한다면은 또 요케리트 로코모티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요케리트 같은 경우에 지금 슈펜글러컵이 또 이제 개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캐나다 국가대표팀으로 차출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엘릭스 그랜트 선수예요. 굉장히 중요한 선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선수들이 빠져서 이제 못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로코모티프 대 요케리트 이 중요한 경기에서 1라인 수비수 없다. 붙어야 된다. 이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27일 같은 경우에는
파리스와 디나모 모스크바의 경기가 있네요. 네. 파리스가 굉장히 지금 일정이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홈 연전인데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스카, 디나모 모스크바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헤쳐나갈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8일 같은 경우에는 아크바르스와 로코모티프의 경기가 있네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아크바르스가 최근에 11위한테 3대0으로 깨지면서 약간 또 분위기가 애매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잡아야 되는데 로코도 쉽지 않은 상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9일 같은 경우에는 바리스 대 앞토밀리스트의 경기가 있습니다. 바리스 경기가 많군요. 예, 계속 지금 바리스 말씀을 드리는데 상대가 사실 만만치 않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30일 같은 경우에는 체스카와 로코모티프의 경기가 있습니다. 뭐 지금 계속 막 로코가 계속 언급이 되는데 두 팀의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리스와 지금 로코모티프가 굉장히 어려운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잘 이겨내면은 충분히 플레이오프 싸움에서 우위를 설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바리스와 로코모티프만 보셔도 예, 충분히 재밌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언급됐던 팀들이 거의 다 최근에 기세가 좋은 팀들이고 플레이오프 진출권 안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팀들이다 보니까 그 팀들 간의 맞대결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KHL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26회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지난주 돌아보고 또 이번 주 프리뷰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2연전이 21일, 22일 주말에 장소를 오가면서 서로 홈 경기 한 경기씩 치러지면서 또 국내 팬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경기 리뷰 먼저 해보겠습니다. 21일 토요일에 양팀의 시즌 3차전이 고양 어울림놀이 얼음마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가 중계방송을 했던 경기였고요. 이날 굉장히 그 접전이었습니다. 끝까지 긴장감을 줄 수 없었던 경기. 결국은 최종 스코어 3대2로 대명 킬러 웨일즈가 안양 한라의 막판 추격을 뿌리치면서 한 골차 리드를 끝까지 지키면서 정규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유효 슈팅수가 59대 16, 한라가 많이 앞섰고요. 대명의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는 57세이브 2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한라의 맷달튼 선수는 13세이브 3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명은 이민우, 이재희, 브라킥스 선수가 각각 골을 뽑아냈고 한라는 에릭 리건, 김상욱 선수가 3피리어드에 파워플레이 골 득점을 했습니다. 기록지에는 김기성 선수의 골로 이제 한라의 두 번째 골이 나와 있는데 실제 김상욱 선수 골이 맞죠? 그렇죠. 뭐 골판도이 있었긴 했는데 네. 예, 실질적으로 김상욱 선수가 슈팅을 했고 그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골로 인정이 된 거죠. 네, 실제 김기성 선수는 골대 근처에 있지도 않았었는데 김기성 골로 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어요. 예, 이게 뭐 애초에는 김상욱 골로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나중에 기록지가 수정이 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적힌 건지 모르겠으나 예, 틀린 건 고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좀 그러네요. 그러게요. 수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날 부상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대명에서 일단 이호성 전정우 선수가 이 경기 들어가기 앞서서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서 출장을 못했고요. 이번 2연전 다 결장했습니다. 여기에 대명은 정종현 선수 골반 부상, 마이크 테스트위드 선수가 갈비뼈가 골절이 되는 큰 부상을 이 경기에서 당했고요. 테스트위드 선수는 들리는 얘기로는 2월 이후에나 복귀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김동환 선수도 손 부상, 이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4차전 다 이 선수들 결장했고 한라에서도 안진희 선수가 3차전 경기 도중에 어깨를 다쳐서 결국은 4차전에 나오지 못했어요. 양팀 모두 좀 출혈이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대명이 정규승을 거뒀는데 한라는 6연승이 마감되는 결과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22일 일요일에 양팀의 시즌 4차전이 안양빙상장에서 이어졌습니다. 이날은 한라가 전날의 패배를 제대로 서력을 했는데 어렵지 않게 이겼어요. 1피리어드 시작하자마자 김상욱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 스코어 4대0. 한라가 트로이 마일럼, 빌 토마스, 김상욱 선수는 2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4대0 안양 한라의 정규승이었습니다. 이날도 유효 슈팅 수를 보니까 34대 7로 한라가 압도적으로 앞섰고요. 이번 2연전 유효 슈팅 수 총 합이 93대 23이었습니다. 한라가 무려 70개를 더 때리는 결과였고요. 한라의 맷 달튼 선수가 4차전에서 7세이브 셧아웃. 시즌 4번째 셧아웃 승리였고요. 대명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는 30세이브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김상욱 선수가 3포인트를 올리면서 시즌 41포인트째 포인트 랭킹 1위를 유지했고요. 비공식 2경기 연속골이네요. 네, 트로이 마일럼 선수도 최근 4경기 3골, 좋은 페이스를 이어갔던 한라였습니다. 이날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건 페널티 부분이었는데 브라이언 영 선수가 이 피리어드 중반에 체킹 투 더 헤드를 좀 범하면서 메이저 페널티에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까지 받았었고요. 그리고 3피리어드 중반에서는 대명의 김우영, 한라의 강윤석 선수가 파이트를 한번 벌이면서 두 선수 다 또 게임 미스컨덕트 페널티까지 받고 물러났었습니다. 양팀의 이번 고양, 안양 2연전 1승 1패 승점 3점씩 기록했고요. 올 시즌 상대 전적 4전 2승 2패 승점 6점씩의 균형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던 또 양팀의 결과가 또 이어진 것 같네요. 팽팽한 균형이 계속됐다는 거. 두 분의 이 시리즈 총평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죠. 어쨌든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대명이 준비를 잘해왔던 경기였어요. 1, 2차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한라의 직선적인 플레이 같은 부분을 많이 유도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바노프 선수가 좀 1차적인 슈팅이나 직선적인 슈팅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면모를 보이는 골리이기 때문에 설령 그게 이제 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유도를 하면서 1, 2피리어드에 어쨌든 한 발 더 앞서 나갔던 게 결과적으로 안양 한라를 잡을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왜 제가 정말 이 경기는 원하는 대로 경기를 반쯤 이상은 풀었다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감독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대명이 조금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센 팀이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여줬었던 저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물론 뭐 이런 이제 감독의 플랜을 잘 이제 실천을 해주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한라는 또 전반적으로 생각보다는 마무리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좀 미진한 모습이 많이 나왔죠. 이 경기 같은 부분은 사실은 조금 더 일찍 경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찬스도 많이 나왔었는데 약간은 조금은 좀 뭐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좀 아니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이제 마무리 같은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잡지 못하는 부분. 사실 이제 전력이 강력한 팀이 사실 이거 슈팅만 보셔도 확실한 두 팀의 전력차 같은 부분은 이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전력차는 보이는데 그렇죠. 이 두 팀의 결과는 또 전력차 그대로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런 이런 부분이 어쨌든 그 감독의 경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제 게임 플랜 잘 짜오는 게 중요하다는 게 또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슈팅을 많이 허용한다고 할지라고도 하키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전력이 약한 팀이 이기는 경기를 잡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시나리오가 사실은 1차전에 나왔다고 봐주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결과적으로 1차전에 3피리어드 같은 부분 3차전에 3피리어드네요. 3차전에 3피리어드 같은 부분은 안양 한라가 사할린처럼 공략법을 조금 바꾸기 시작을 했었어요. 사실 저는 1, 2피리어드를 보면서 안양 한라가 사할린 그 대승을 거둔 그 경기를 보고 그렇게 별로 참고를 안 한 게 아닌가? 사할린이 대명을 이겼던 그 스타일로. 그렇죠. 사실 그 경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바노프 선수가 굉장히 큰 약점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차적인 슈팅을 이제 좀 직선적인 슈팅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리그를 넓게 쓰면서 좌우 패스를 한번 유도한다라든가 이제 슈팅 같은 부분에서 샷블락을 한번 유도를 한 이후에 1차적, 2차적으로 패스를 좌우로 가져가면서 이바노프의 좌우 이동을 강제시키면은 그런 플레이에서 사할린에서 대량 실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턴의 공격을 3피리어드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던 게 안양 한라였고 결과적으로 시합 성과도 났었어요. 그런데 너무 늦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너무 늦으면서 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을 때만큼은 따라갔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좀 부족했었던 모습이었고 어쨌든 3피리어드부터
공략을 이 키를 잡았기 때문에 뭐 그다음 4차전 같은 경우에서도 그걸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물론 이제 대명도 부상 선수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전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부분 또 어느 정도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물꼬를 터 나가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또 4차전도 확실히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그런 키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예 대명도 강점이 잘 보여줬던 이번 시리즈였고 물론 원하는 결과는 두 팀 다 아니었겠지만은 대명도 이제 보여준 거 잘 보여줬고 한라 역시 중간에 어쨌든 그 해답을 찾아서 실천을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또 잘 나와서 그걸로 또 이제 두 번째 경기는 승리를 한 결과를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두 팀 역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좀 강점 부분을 잘 보여줬던 그런 예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현숙 기자님의 2연전 감상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박김찬 PD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양팀 모두 두 경기에서 두 경기? 뭐 3차전만 놓고 보면은 잔실수들 예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패스 미스나 질질 끌다가 턴오버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양팀 모두 공통되게 나왔었고 네. 예 그런 찬스를 살렸냐 못 살렸냐 그 차이라고 봤고요. 대명은 그런 턴오버가 나와도 이번오버가 잘 막아줬기 때문에 또 살아남을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중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 선제골의 중요성이 대명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오는 시즌인 것 같아요. 1피리어드에 실점하지 않아야 되고 선제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게 네. 대명의 경기에서는 항상 중요해 보입니다. 점점 그 승률 퍼센테이지가 점점 네. 높아지고 있죠. 그 전에 계산할 때한 70몇 프로 나왔는데 지금 이제 80% 이상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또 4차전에서 실점을 허용하면서 4차전은 뭐 시작한 지 39초 만에 선제골을 네. 주고 가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네. 승률이 승률이 또 훅 떨어지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그런 대명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부상 선수들의 그런 여파가 좀 많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예, 전정우 선수나 이호수 선수도 뭐 개인 국가대표 갔다 와서 개인 훈련 중에 다쳤다고는 하지만 전정우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이제 뭐 그럴 수 있죠. 탈이 난 경우라고 했었고 뭐 이호성 선수도 뭐 국가대표 차출된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중에 이제 부상을 입었던 전종현이나 마이크 테스트리드 같은 경우에는 좀 특히 이제 테스트리드의 부상 이탈이 좀 4차전에서 많이 눈에 보이는 예. 예, 그런 여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안양할라는 어느 정도 그 0점 조절 다시 하고 나온 느낌이었거든요. 패스미스나 뭐 그런 전개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깔끔하고 쉽게 넘어가고 공격 지역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대명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퍽을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눈에 띌 정도로 동호회 참여하고 있는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질질 끄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길게 갖고 있다가 턴오버 되는 경우가 있었고 네. 그게 거기에서 두 골이나 나왔죠. 공교롭게도 이청용 선수가 연관이 돼 있었는데 첫 골에도 마찬가지였고 두 번째에도 퍽 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자기 진영에서 빼앗겨서 예, 강윤석 선수 패스에 김상욱 선수가 골을 넣을 수가 있었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3피리어드 두 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브라이언 영의 게임 미스 컨덕트가 크게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널티 판정이 잘 됐어 잘못됐어 이런 거는 이제 팬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예 그거는 뭐 레프리가 보는 범주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니까 예 왈부할 승부에 왈가왈부할 변수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변수가 발생이 됐을 때 얼마만큼 커버가 되느냐인데 공교롭게도 기록지를 보니까 예 다 거의 한 라인에서 마이너스 기록들이 생성이 되었더라고요. 예, 또 공교롭게도 김진수, 뭐 강환이 루키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런 변수에 대한 대처나 아니면 공백이 좀 여파가 있어서 3피리어드 때 좀 그런 고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디펜스에
두 축 아닙니까? 이호성, 브라이언 영. 그러니까요. 이제 둘 다 빠지면서 네. 아무래도 좀 구멍이 생기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보니까 김연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다르게 풀이를 해보면은 이 하이라인만 다시 재정리하면 돼요. 예. 다른 데선 골 안 나왔으니까 예. 잘 굴러갔던 거고요. 네. 네. 요 한 라인 루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라인에서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아직 적응이 안 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가가 이제 눈에 띄는 거니까 그거는 충분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트가 있었는데 네, 김우영 선수와 강윤석 선수 간의 파이트. 예,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이렇게 게임 미스터 컨덕을 자동으로 주는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이게 지난달에 근데 왜 메이저 페널티 게임 미스컨덕트가 나왔을까요? 부여됐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지난달에 안양할라하고 프리블레이즈전에 있을 때 2차전이었나요? 러핑 엄청 나왔거든요. 네. 예, 2피 막판 3피 초반 해가지고 엄청 나왔는데 그때는 다 2분 마이너 페널티로 그냥 서로 받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번 파이트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그런 파이트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정도 수준 아니에요. 주먹질에 네. 피가 터진 것도 아니고 네. 예, 양 선수 다 착하게 글러브 끼고 싸웠는데 예, 그래서 조금 이건 좀 좋은 장면이었지만 예,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장면이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앞선 경기들의 페널티 판정과 비교해봤을 때는 밸런스가 안 맞는 결과여서요. 그렇죠. 근데 뭐 좀 범주가 넓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대명은 계속 때는 반복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좀 길게 퍽을 소유하고 있다가 어디로 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사할린전대도 그렇고 이번 한라전도 마찬가지고 나왔어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였고요. 네. 이제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항상 같은 패턴이죠. 그러니까 다 읽히고 다 끊기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페널티를 많이 범하고 PK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는 팀 사정이긴 한데 예, 뭐 특정 선수들의 이제 아이스 타임이 많이 부여가 되면서 이제 2피 중반 아니면 3피의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거고요. 예. 여러 가지 복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점점점 리그 후반부로 갈수록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한라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뭐 4차전 같은 경우에는 4골이나 터지긴 했지만 의외로 공격력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감이 없잖아 느껴져서 예. 뭐 4차전도 1라인이 많이 일찌감치 터져줬기 때문에 1라인이 아니구나 2라인이군요. 김기성, 임상욱, 강민석 라인. 예. 한 라인에서만 나왔다라는 부분도 좀 그전의 경기와는 또 다른 모습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일단 올 시즌 올해 마지막 올 시즌이 아니라 올해 마지막 경기였으니까 아시아리그 어느 정도 보완하고 종합선수권 거쳐서 1월 달에 또 그런 다시 탄탄해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라의 1, 2라인이 뭐 워낙 공격이 막강하다 보니까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라 1, 2라인을 그 경기에서 2골 이내로 막으면 승산이 있고 그 팀은 3골 넘겨주면 거의 뭐 한라의 승률이 99%까지 가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본 팀들하고 알량할라하고 상대를 했을 때 보면은 3, 4라인도 빵빵 터졌잖아요. 근데 뭐 1, 2라인에서 일단 3골 이상 해주고 3, 4라인 받쳐주고 이번 2차전 2연전을 봤을 때는 3, 4라인에서 조금 조용하고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안양할라 아니랬는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 두 경기 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재밌다라는 만족스러움은 못 느꼈습니다. 두 경기가 더 남아 있죠. 이 두 팀. 네. 올 시즌 안에. 그때는 뭐 그런 아쉬움도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짧게 한 말씀 드리면 3차전에서 안양할라가 3피리어드에 조금씩 그래도 흐름을 가져오면서 에릭 리거 선수의 추격골이 나왔을 때 그때가 좀 아쉬웠는데
그 바로 직후에 이 경험 많은 주장 조민호 선수가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서 체킹 투타 헤드를 받고 물러났고 바로 직후에 이재희 선수의 파워플레이 골로 달아났거든요. 대명이 그 기회가 왔는데 한라가 이제 그게 한라로서 많이 아쉬웠었어요. 결과론적인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앤리건 선수 추격골로 분위기 탈 수 있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뭐 또 한 번에 뭐 한라로서는 극장 경기를 연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 그게 좀 한라로서는 아쉬웠을 것 같고 4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명이 부상자도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그 전격이 힘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많이 대명은 무거워 한 게임 보였어요. 한 게임 1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어렵게 많이 이깁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쉽게 이기는 경기 없어요. 이제 0대2로 끌려갈 때까지는 이제 한 피리에 한 골씩 허용했었고 네. 그게 뭐 단순하게 그런 실수에 의한 실점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3피리어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발생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많이 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리어드 후반에 막 5대3 파워플레이 주고 어쨌든 버텼거든요. 두 골차를 처절했죠. 두 골차를 네. 유지했는데 보통 이렇게 극복을 하면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이 반등을 할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날은. 지친 거죠. 이미 뭐 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도 근데 없고 보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이거를 네. 뒤집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그날은. 네. 꾸역꾸역 막아내는 건 진짜 네. 대단했는데 네. 예. 그게 너무 힘들어 보였다는 거. 네. 자, 그걸 또 어쨌거나 보는 안양할라도 어지간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많은 네. 골이 나오지 않았죠. 한라도. 5분 메이저에 2분씩 더 5대3이 나왔는데 네. 득점을 더 못 만들어낸 게 그래서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양팀 부상 선수들이 많은데 좀 빨리 회복을 해서 다시 좀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아시아리그 조금 또 휴식기에 들어가니까 잘 추스려서 1월에는 좀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킬러 웨일즈와 안양할라 2연전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일본 도쿄 시리즈 보겠습니다. 오지글스와 도쿠 프리블레이즈의 시즌 5차전 6차전 12월 21일 22일 역시 주말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5차전은 오지글스가 1대0 리드를 좀 아슬아슬하게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엠티넷 골도 하면서 2대0으로 오지글스가 정규승을 거뒀고 다음날 일요일 6차전은 뭐 쉽게 가져갔습니다. 뭐 1피는 0대0이었지만 2피로 들어가서 4골 몰아쳤고요. 결국 최종 스코어 5대1로 오지글스가 6차전은 가볍게 또 가져갔습니다. 드류 맥킨타이어, 후루카와 슌 선수의 또 골리 대결이 이틀간 이어졌던 두 팀의 시리즈였고요. 도쿄 2연전이 2승, 승점 6점 오지글스가 수입했습니다. 프리블레이즈가 시즌 첫 승 후에 다시 연패에 빠졌네요. 양팀 6번의 올 시즌 정규리그 대결이 모두 끝났습니다. 5승 1연장승, 승점 18점 중에 17점. 오지글스가 뭐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결과였죠. 너무 뭐 생각대로 결과가 나와버렸죠. 뭐 사실은 큰 변수가 없었고, 근데 지금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번 정규 시즌에서는 그렇게 연연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쭉 후르카 슌 선수가 좋든 안 좋든 계속 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선수를 키우겠다라는 지금 의지가 보이는 기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후르카 슌 선수가 그래도 평균 이상의 활약을 해준다고 한 경기에는 지금 오지와의 첫 경기요. 5차전, 시즌 5차전 2대0과 같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지금 사실 블레이즈의 선수진이 너무 부족을 한 데다가 득점을 제대로 이제 기대할 만한 선수들 역시 올해는 그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계속 이런 경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경기 그래도 프리블레이즈가 버티고 버텼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아무리 버틴다고 할지라도 뭔가 찬스가 왔을 때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좀 많이 버거운 지금 전력이고요. 그리고 그 찬스를 설령 만든다고 할지라도 좀 그 골을 넣어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도 지금 블레이즈에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무리 이제 경기를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는 경기도 별로 없는데 설령 유리하게 만들어 나갈지라도 차이점을 못 만들어내니까 이 블레이즈는 예, 점점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박김찬 PD님은 이 시리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프리블레이즈가 너무 안쓰럽고요. 네. 예, 뭐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지글스는 예, 한 번 더 우승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프리빌레이즈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시리즈 시작할 때쯤에 으쌰으쌰하다가 조금 이제 한번 패배를 다시 맛보면은 크게 의욕이 꺾이는 단계로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네요. 예. 러시아 유즈노 살린스크에서 사할린 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일 일요일에 양팀 시즌 4차전 사할린이 4대0 정규승을 거뒀는데요. 오늘 23일 그리고 내일 24일에 또 시리즈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두 팀의 3연전 리뷰는 다음 주에 한꺼번에 할까요? 일단 그 일요일 경기를 봤거든요. 네. 사할린 경기력이 대명을 만나고 쭉 그냥 뭐 왜 대명을 만나는 팀들은 경기력이 다 좋아지는가? 그때 뭐 네. 행복해했다면서요. 그때 크레인즈가 정말 아무것도 못했고요. 쭉 그냥 밀리다 끝났습니다. 와. 쭉 밀다가 그냥 끝났어요. 첫 골이었나요? 클림축이 휘젓고 다 5명을 바보로 만들고 마지막에 스타체프가 그냥 톡 하고 집어넣는 거 보고. 근데 이게 전력차가 있는 팀들 간의 경기에서 이 하위권 팀이 첫 경기 때 이렇게 맥없이 지면 이게 점점 어려운데. 근데 와 진짜 근데 사할린의 경기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이 팀을 누가 막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남은 2연전 힘들게 쭉 연승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분위기로 드네요. 가고 있네요. 네. 아샤리가 이사키 지난주 오늘 23일 경기 전까지 이제 순위를 보니까 안양할라가 일단 1위는 지키고 있는데 사할린보다 3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 5점 앞서 있습니다. 2위 사할린이 3경기에서 2승 1패 이상, 승점 6점 이상 따면 자력으로 1위가 가능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3위가 오지 이글스 44점. 약간 좀 2위하고도 거리가 있고 4위하고도 거리가 좀 있어요. 4위 대면 킬러 웨일즈 34점, 5위 리콰이스벅스 30점, 6위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 21점, 7위 도구 프리블레이즈 6점입니다. 6위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도 경기 수에서는 대명보다 5경기 더 남아있는데 5경기 다 이기면 자력으로 4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쉽지 않은 과제긴 합니다. 예. 사할린으로서는 좀 해볼 만한 지금 위치인 것 같고요. 아샤리가 이사키 이번 주 경기 한 시리즈만 있습니다. 일본 하치노에서 도크 프리블레이즈와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이 12월 27일, 28일, 29일 금, 토, 일요일에 3일 연속 경기로 있습니다. 올 시즌 양팀 첫 대결입니다. 12월에 전일본 선수권 대회에서도 이 두 팀은 만나지 않았어요. 프리블레이즈가 올 시즌 리그에서 지금 아이스벅스와도 아직 대결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크레인즈가 원정 15연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세 번째 시리즈가 되겠고요. 현재 6위와 7위 최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입니다. 크레인즈가 하위권에 있는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승점을 얼마나 쌓을 수 있느냐, 아이스벅스 대명한테 얼마나 더 추격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크레인즈가 2승 1패를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한 번은 그래도 블레이즈가 기회가 있나요? 예, 이제 크레인즈 정도의 전력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블레이즈가 어렵긴 하지만은 한 경기 정도는 충분히 잡아낼 정도의 전력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크레인즈가 어쨌든 지금 사할린한테 계속 맞다가 올 거거든요. 아마 지금 별 없다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블레이즈가 또 조금 더 참고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근데 블레이즈도 그렇게 크게 여유가 없는 게 아마 블레이즈가 이 다음 일정이 사할린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 시즌 많이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1승이라도 지금 하치노에서 열리는 이번 3연전이기 때문에 그 홈팬들 앞에서 1승이라도 하고 싶은 염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어쨌든 블레이즈가 승점을 따고 1승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대진이긴 한데 그게 4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연장을 가면은 3점 따고 1점 하면은 또 4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장에서 2번 이기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 6대 4 정도로는 크레인즈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크레인즈가 사할린한테 승점을 못 얻는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프리블레이즈 3연전이 플레이오프 막차에 도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인 것 같아요. 프리블레이즈 3연전을 마치면은 또 한국에 와서 6연전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 와서 승점을 크레인즈가 보려면 프리블레이즈 전까지 3연전 끝나면 대명하고 경기 수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상황에서 30점까지 못 만들어 놓으면은 네. 조금은 이제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할린 남은 2경기, 그다음 프리블레이즈 총 5경기인데 거기에서 9점 이상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경쟁 구도가 갖춰지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네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뭐 한 30점 정도 이제 만들면은 확실히 좀 이제 가능성을 어쨌든 그렇죠. 타진할 수 있는 상황이 그다음부터는 되는 이제 거고. 한국에 와서 승점을 뺏어 오면은 그게 이제 그렇죠. 3점이어도 거기에 그 또 3점 이제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요. 대명과 크레인즈의 3연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월에. 거기에 이제 네, 사실상 최대 9점이 이제 걸려 있는 그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지금 뭐 사할리는 어렵다 치고 블레이즈한테 한두 번 발목 잡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승점 거죠. 차가 예를 들면 대명이랑 거의 한 9점 차가 난다. 이러면 사실 대명 3연전을 진짜 다 3점을 따야 그래도 좀 모르는 뭔가 좀 거예요. 네. 이제 벅스한테 걸린 것도 있고 뭐 전망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중요한 기로에는 사실 블레이즈 상대로 못해도 7점은 따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그거 진짜 플레이오프를 생각을 한다면 그쵸. 진짜 네. 못해도 7점을 못해도. 그렇죠. 다른 팀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가져갔으니까. 네. 그리고 대명도 이거는 사실은 뭐 낙승을 장담하는 상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본다면은 예 진짜 못해도 7점은 따야 되는데 지금 크레인즈 경기로 봤을 때는 7점 진짜 딸 수 있을까 더 이런 생각이 들긴 그러니까 합니다. 사할린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레인즈 경기를 대명이 원정 갔을 때 코시로에서 본 기억과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사할린에서의 그 경기 영상으로 본 것과 비교해놓고 보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예, 점점 더 뭔가 더 안 맞고 틀어지고 막 그런 모습들만 자주 노출이 돼서 더 지금 경기력이 안 좋아지고 있는 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프리블레이즈 전까지 해서 분위기 반전이 안 되면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려운 입장의 크레인즈로서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또 3연전이 되겠네요.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이 3연전 끝나면 아시아리그 좀 쉽니다. 12월 30일부터 1월 9일까지 11일간 휴식기에 또 들어가는 아시아리그입니다. 지금 몇 경기 안 남았어요. 계속해서 또 순위 싸움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넷 226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제74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경기가 이어지죠. 지난 토요일에 21일 토요일에 A조 예선 광운대 링크에서 광운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가 있었는데 7대2로 연세대학교가 승리를 했고 연세대학교는 이제 안양 한라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광운대는 조별리그 전적 2전 2패 A조 3위가 확정됐군요. 준결승 진출 실패로 끝났습니다. 26일 목요일에 A조 예선 연세대학교 대 안양 한라의 경기가 안양 빙상장에서 있고요. 같은 날에 B조 예선 대명 킬러웰즈 대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고려대 링크에서 있습니다. 같은 날에 다른 장소에서 경기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두 경기는 각조 1, 2위 결정전의 성격을 띠게 됐습니다. 이 네 팀은 다 이제 준결승은 가는 건데 순위 결정전만 남아있네요. 그렇게 해서 28일 토요일에 강릉하키센터에서 준결승 두 경기가 각조 1위와 2위끼리의 대결로 잡혀 있고요. 12월 29일 일요일에는 준결승 승자끼리의 결승전이 역시 강릉하키센터에서 잡혀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 뭐 객관적인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대진이 대충 예상은 되고는 있는데, 그렇죠. 예. 대명과 한라의 결승형 대진이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뭐 어떻게들 전망하세요? 전망이 관전 포인트. 사실 그러니까 이제 실업팀이 하나 더 있던 이거 작년과 같은 보시러 상황은 강릉 가시는 분들 다른데 계실 텐데. 하이원이 있으면은 또 이제 뭐 저기 한데 네. 지금 뭐 하이원도 작년급의 하이원이 있으면 사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할 수가 없죠. 이제 뭘 한 봐야 가지 됩니까? 변수라면은 네. 과연 안양한라가 계속 2군팜 팀을 활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뭐 준결승 이후부터는 1군을 포함시켜서 가용을 할 것인가, 네. 그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준결승까지는 어쨌든 그
뭐 반반이든 섞어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그래서 팀들과의 상대는 뭐 개인적인 바람이라면은 좀 더 2군 팜팀 선수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1년에 이게 다잖아요. 네. 예, 2경기 3경기가 다인데 기회가 주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승 욕심 내면은 또 1군 써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승전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을 땐 결과적으로는 뭐 그래서- 대명대 한라 느낌 네. 되면은 무조건 근데 1군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2군 팜팀만 가용했을 때 연세대학교와 경기를 했을 때 쉽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또 모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건 두근 알 수 열어봐야 되는 없습니다.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변수를 안고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과연 어떻게 나올까. 뭐 그런 기대감으로 가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대명 입장에서는 준결승 상대가 뭐 연세대가 될 확률이 좀 보이고 한라 입장에서는 뭐 고려대가 될 확률이 보이는데 행여나 바뀌면은 이제 토요일 날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겠죠. 2주 연속으로. 각자의 네.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그런 거죠. 어쨌거나 대명과 한라의 경기를 올해 안에 한 경기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네. 굉장히 유력하죠 네, 사실. 네. 그 부분에 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최종 결과를 또 기다려보죠. 226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번 주 26일부터 현지 네. 시간 26일인데 내년 1월 5일까지 시작하군요. IIHF 월드 챔피언십 언더 20 탑 디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20세 이하. 올해 같은 경우 체코에서 개최가 되고요. 네. 오스트라바, 트르지네츠 최근 들어서 이제 나눠서 두 개의 도시에서 이제 개최를 하죠. A조에 핀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위스, 스웨덴,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B조에 미국, 러시아, 캐나다, 체코, 독일입니다. 지금 딱 봤을 때는 떨어질 팀이 한 팀씩 보이긴 하거든요, 바로. 근데 B조에 이 답이 없네요. 미국, 러시아, 캐나다, 체코네요. 이게 진짜 이게 사실 작년에 그 리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그 마지막 그것 때문에 많이 꼬였어요. 그래서 내년 그게 그 결과가 나왔는데 네. 또 A조에서는 그 뭐 핀란드, 스웨덴이 지금 그냥 봤을 땐 전력이 좋은데 그냥 쭉 갈 수 있을지 아니면 B조 같은 데서는 진짜 누가 이 아비 규환의 그 전쟁터를 뚫고 올지 그리고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독일 유소년 쪽이 사실 거의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언더 18, 언더 20까지 지금 상당히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독일이 B조의 그 어깨 형님들을 상대로 얼마나 모습 보여줄지 그리고 네. 카자흐가 또 꾸역꾸역 이기면서 잔류를 해낼지 이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말연시는 U20 월드 챔피언십과 함께 해왔네요. 그러고 보니 또 시작이 되니까 이 결과도 한번 보고 저희가 다음 주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한 번에 통으로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근데 저희가 약간 사이클이 조금 그 녹음 사이클이 매번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이 다음 네. 녹음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을지를 보고 그냥 뭐 끝나고 한 큐에 갈지 아니면 중간에 그냥 뭐 볼지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회를 잡아보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